안종범 재판이 열렸고 노승일 K스포츠 전 부장이 증인으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K스포츠 재단은 사실상 최순실 씨가 운영한 거다. 이게 이제 나온 증언 내용인데요. 네. 재단에 이사회가 있는데 최순실 씨를 거치지 않으면은 이사로 선임될 수가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런 이사회 결정 어떤 권한 이런 거는 유명무실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 또 K스포츠 재단에 제출된 이제 임직원들이 이제 이력서를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에 관련해서도 최순실 씨가 검증하고 선임 여부를 결정했다라고 하고요. 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또 필요한 건데 이건 사실상 청와대가 한 걸로 나중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최순실 씨 본인이 재단의 모든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자금 집행 그리고 앞으로 할 사업 이런 걸 다 일일이 챙겼고 이 자리에서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까지 됐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최순실 씨가 이렇게 이 K스포츠 재단을 마음대로 운영을 해서 자기가 이제 세운 회사 있지 않습니까? WK에 이익을 창출하려고 한 것 같다.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완전히 전횡을 했다 이거군요. 그렇죠. 예. 지난 재판에서 최순실 씨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 K스포츠 재단 운영을 부탁했느냐 이걸 묻는 질문에 재단이 잘 돌아가는지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다. 즉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과는 명백히 충돌하는 그런 증언인 셈이죠. 또 청와대가 검찰 조사에 가서는 거짓말하라고 시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문제인데요. 검찰 측이 노승일 씨한테 참고인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게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조사받을 때는 어떤 그 진실을 얘기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답변인데 예. 이 이유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보좌관 이 사람이 이제 K스포츠 재단에 관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미르 재단 직원들하고 정동구 전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내용하고 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해라. 잘 모르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해라.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모범 답안을 같이 주더라는 겁니다. 아하. 즉 검찰 조사를 대비해서 이제 어떻게 답변하라는 지시를 다 줬다는 거죠. 이 사실대로 검찰에서 진술을 하면 이 검찰 조사 내용이 또 청와대에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뭔가 이 노승일 부장이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하여튼 청와대가 그렇게 시켰다는 거죠. 그렇죠. 또 노승일 씨는 최순실과의 통화 내용 녹음도 공개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공개됐던 그 통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일부가 공개됐던 건데 오늘은 거의 전체가 이제 제출이 된 거죠. 이 내용을 보면은 최순실 씨가 JTBC에 이 보도된 태블릿 PC 그 관련 보도 이후에 이런저런 이제 지침을 나름대로 내리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장난을 치고 있다. 컴퓨터를 WK 책상에 올려놓은 것은 누구냐. 완전히 조작이다. 가져다 놓고 짜고 뭔가를 하려는 거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이것들이 아주 짰다. 수작을 부린다. 검찰에 가면 나도 구속이 될 수 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조작이고 훔쳐갔다고 몰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더라는 거죠. 네. 그간 최순실 씨 측은 JTBC가 보던 태블릿 PC에 대해서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자기 것도 아니다. 쓸 줄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대화에 등장한 컴퓨터가 이걸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 진술의 신빙성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최순실 씨 측은 이 녹음 파일을 노승일 씨와 고영태 씨 등이 자신에 대한 협박용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오늘은 또 검찰 수사 도중에 이제 통화를 한 거다. 즉 검찰의 어떤 함정 수사다. 이렇게까지 증언을 했거든요. 주장을 했거든요. 예. 노승일 씨 측은 그런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동춘 전 K스포츠 재단 이사장도 증인으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재단을 만든 건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당시 어떤 주요 국정 과제가 뭔가 이제 문화 융성 또는 한류를 이런 활성화시키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걸 위해서 전경련이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출연하도록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면 대통령 정도 권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뒷받침됐다는 것이고요. 예. 최순실 씨가 자기는 이제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아는데 단독으로 뭔가를 했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정동춘 전 이사장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재단을 운영한 걸로 생각했다. 이런 취지의 증언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순실 씨의 지시에 따랐다는 거죠. 네. 또 안종범 전 수석하고 최순실 씨가 재단의 중요 과정에 두 사람이 같은 요구를 하며 개입을 하니까 이거 대통령이 어떤 그 뒤에서 조율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취지의 그런 설명도 했습니다. 네. 또 이 재미있는 대목이 안종범 전
수석이 자기에게 대통령에게 최 여사 얘기는 하지 마라. 그것은 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런 진술도 했는데요. 즉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연관관계를 알고 있다는 그런 티를 내선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검찰이 이제 반문을 하니까 그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뭐 알아서 해석하라는 얘기인 거죠. 또 정동춘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말에 전경련이 미르 K스포츠 재단 통폐합하겠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전경련이 스스로 이 기금을 어떤 모금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이 보도 직후에 독일에 있던 최순실 씨가 전화를 해서 왜 당신은 전경련에서 하라는 대로 하느냐 화를 냈다. 이렇게도 진술을 했는데요. 어허. 이 당시에 정동춘 전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 전화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튼 노승일 부장과 정동춘 이사장 두 사람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대통령이 재단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운영을 최순실에게 완전히 맡겼다. 뭐 이런 거로군요. 그런 얘기죠. 네. 자, 블랙리스트로 구속된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뭐 여전히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오늘 브리핑에서 뭐 유의미한 태도 변화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결국 뭐 계속 자기는 알지 못한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예. 뭐 아시다시피 특검의 입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의 어떤 총지휘자이자 설계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조윤선 전 장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당시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 두 사람 일관되게 혐의 부인해왔고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지난해 9월에 문체부 장관이 된 이후에야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게 됐다. 이런 입장이 변화가 없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참 여러모로 전모가 다 밝혀졌고 구속까지 됐는데도 여전히 모른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뭐 특검은 말씀하신 대로 뭐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자 진술, 물증을 통해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됐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건 이 두 사람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그런다? 그런 셈인 거죠. 아하.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어떤 입장을 좀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지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탄핵 심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셈이고 네. 또 지시가 없었다라고 하면 결국 자기가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도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 논리로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점을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해석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에 앞서서 세월호 참사 한 달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이 중앙일보하고 이 중앙일보 보도의 어떤 근거가 된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하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역시 이 블랙리스트 관련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에는 탄핵 심판에서 좀 결정적인 그런 불리한 점으로 작용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그래서 청와대도 직접 압수수색하고 대통령 조사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그 청와대 압수수색이 뭐 설 직후에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서 법리 검토를 완료했다 이렇게 이규철 특검보가 밝혔는데요. 이 얘기가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의 이제 군사상 비밀에 대한 이제 조항 그리고 111조의 공무상 비밀에 대한 조항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압수수색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예. 이것 때문에 검찰도 이 청와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내준 자료만 받아왔죠. 이건 결국 청와대가 자료를 선택적으로 제출하고 중요 증거를 삭제하거나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다. 그러므로 이 압수수색 자체가 실효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온 배경이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이번에는 청와대 논리를 깨기 위해서 다각도로 법리를 검토했고 이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일례로는 보안과 무관한 청와대 내 세부 시설물들을 특정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그 전에 특검은 2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거든요. 예. 압수수색 일정은 이것보다 앞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설이 지나면 바로 압수수색이 시작될 거다. 이런 추측을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압수수색이 가능할지 좀 봐야 되겠고요.
보수단체들이 내란 선동죄로 고발당했네요. 이 군 인권센터가 보수단체 대표 5명을 내란 선동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이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고발된 보수단체 대표는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한성주 예비역 공군소장, 송만기 양평군 의원, 윤용 부정부패 추방시민연합회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이렇게 5명인데요. 군 인권센터 측의 고발 이유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을 비롯한 극우단체가 집회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특정 야당 인사들을 종북, 빨갱이 등등의 원색적인 단어로 비난하면서 명예를 훼손했고 군부가 나서서 이들과 촛불 시민을 막 쏴 죽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군부 쿠데타를 공공연히 사주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군인을 선동해서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것은 결국 이제 쿠데타이고 검찰은 이런 이제 계엄령과 쿠데타를 운운하면서 내란을 선동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게 주장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예. 어제 그 자유총연맹한테 관제 데모 그 지시했다는 청와대 행정관 오늘 입장 내놨죠? 그렇습니다. 허연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인데 자기가 어떤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뭐 문자 메시지를 전달한 것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민관 협력, 즉 거버넌스 뭐 이런 차원이고 자기가 뭐 어떤 집회를 지시하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 역사 국정교과서 찬성 집회 이건 지시한 바 없고 자유총연맹도 해당 기간에 뭐 찬성 집회 개최한 바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민관 협력 거버넌스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이 뒤에 김기춘 비서실장까지 있었다고 하는 보도도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면 재밌는 내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스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